본 영상은 유튜브 채널 KRTV 뉴스에서 제작하였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핵무장을 해야 할 때가 된 것 아니냐는 주장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핵무장하자고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북한의 핵보유에 대한 현실적 대책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북한의 핵위협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대한민국의 핵무기 보유뿐입니다. 아무리 미국이 핵우산을 펼쳐준다고 해도 그것은 100% 신뢰할 수 있는 약속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과거 프랑스가 핵무장을 고려했을 때 미국은 자신이 프랑스를 보호해줄 것이라며 프랑스의 핵무장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사람들은 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프랑스가 보유한 핵무기밖에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핵무기를 보유한다고 하면 미국은 프랑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핵무장을 반대할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화가 나는 건 중국이 우리나라를 이토록 협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이 사실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핵개발을 억제할 수 있는 중국이 북한의 핵무기 폐기에 보다 우리나라 사드 배치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만약 중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북한의 핵을 폐기시킨다면 중국은 우리나라 핵무장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북한의 핵시설이 100% 파괴되는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을 능가하는 우리나라 핵무기 제조 능력. 본 영상은 유튜브 채널 KRTV 뉴스에서 제작하였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최근 북한의 계속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로 인해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정부는 전술핵 재배치는 검토하지 않는다며 선을 긋고 있으며 국제법적으로도 한반도 전술핵 배치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미국 상원 군사위원장이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백악관에서는 우리나라 정부가 요구한다면 26년 만에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하기까지 했습니다. 미국은 1991년 한반도에서 철수했던 구형 핵포탄, 핵지뢰, 미사일 탄두 등 전술 핵무기는 모두 폐기했고 현재는 B-61 시리즈만 500기가량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B-61 모드 11은 1997년 개발된 북한의 벙커 및 핵시설 파괴용 지하관통 폭탄입니다. 만약 미국이 보유 중인 B-61 일부를 한반도에 배치하면 북한은 물론 중국, 러시아와의 전략적 핵균형도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핵무기 개발을 시도했지만 1976년 프랑스의 계약 파기로 좌절되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와의 계약 파기는 표면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핵심 기자재들을 다른 국방 장비들과 함께 숨겨서 반입에 성공하였으며 1979년 2월 핵개발이 88%까지 완성되었지만 10월 26일 사건으로 박정희 정권이 막을 내리면서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우리나라의 핵무기 개발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핵군축학자 찰스 퍼거슨 미국 과학자연맹 회장은 핵무기 4,330개를 만들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북 경주 월성에 있는 사기의 가중수로형 원자로에서 그동안 추출해 쌓아놓은 폐연료봉을 재처리하면 무기급 플루토늄 26톤을 얻을 수 있으며 핵무기 4,330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월성 원자로에서는 매년 핵무기 416개를 만들 수 있는 2.5톤의 준무기급 플루토늄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소폭탄 제조에 필요한 중수소와 삼중수소도 상당량 확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이라도 결심만 한다면 플루토늄 재처리 공장을 4에서 6개월 내에 완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수준 높은 컴퓨터 기술을 활용하면 초고속 전자기폭장치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의 원자력 설비 용량 세계 5위, 운전기술 세계 1위 수준입니다. 이에 따른 핵폭탄 제조 잠재력은 세계 10위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핵폭탄 제조 잠재력은 핵개발을 위한 기술력과 경제력을 종합한 것으로 우리나라는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에 버금가고 핵무기를 보유한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보다 이 잠재력이 훨씬 높습니다.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석윤열 교수의 주장으로는 자신이 핵무기 도면과 3차원 도면을 가지고 있으며 약 1조 원의 예산과 1000여 명의 인력만 있으면 6개월이면 수소폭탄을 만들 수 있으며
1년이면 원자폭탄을 만들 수 있으며 1년이면 전술핵무기와 전략핵무기도 개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정말로 우리나라가 북한과 중국에 의해 계속 코너에 몰리고 일본이 핵무장 카드를 꺼낸다면 우리나라도 핵무장 대열에 들어서게 되지 않을까요? 플랜 B 한국의 핵무장은? 본 영상은 유튜브 채널 KRTV 뉴스에서 제작하였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는 19일이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에서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지 꼭 1년이 된다. 꿈은 거창했으나 이들이 다짐했던 전쟁 위험 제거, 적대 관계 해소 등 어느 것 하나 이루어진 게 없다. 김정은이 연말로 못 박았던 대화 시한도 석 달 남짓 남았다. 바야흐로 북한 비핵화 실패를 대비한 플랜 B를 논의할 때다. 이런 참에 미국에서 중대한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얘기다. 스티븐 비건 미 대북 특별대표는 지난 6일 비핵화에 실패하면 한국과 일본 등에서 핵능력 제고의 목소리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약속이나 한 듯 이날 발표된 미 의회 조사국 보고서도 미국 핵의 신뢰성에 확신을 갖지 못하면 동맹국도 핵무기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느낄 것이라고 했다. 이대로라면 한일이 핵무장을 해도 이상하지 않다는 뉘앙스다. 그간 우리는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거란 선입견에 젖어왔다. 박정희 대통령 암살도 핵무기를 만들려다 미국 분노를 산 탓이란 음모론이 나돌 정도다. 하지만 바람이 바뀌고 있다. 갈수록 많은 미 전략가들이 한일의 핵무장이 미안보의 보탬이 된다고 주장한다. 더 중요한 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이를 내심 바란다는 거다. 대선 후보였던 2016년 그는 북핵이 있는 상황에선 일본이 핵무기를 갖는 게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고 밝힌 바 있다. 때로 현실은 허구보다 더 드라마틱하다. 1년 전 김정은과 트럼프가 갑자기 판문점에서 만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그러니 한국의 핵무장도 이루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다. 따져보면 핵무장엔 장점도 적잖다. 무엇보다 가장 확실한 방어막이다. 최고의 평화유지책은 우월한 군사력에 의한 억제임을 역사는 웅변한다. 평화를 원한다는 꿀발린 약속만 순진하게 믿어선 안 된다. 다음으로 핵무장은 다른 안보 방안보다 훨씬 싸게 먹힌다. 핵무기 개발도 1조 원이면 너끈하다고 한다. 유지 비용은 물론 훨씬 적다. 한데 보라. 주한 미군 분담금 조로 올해 미국이 챙긴 돈은 1조 원을 넘는다. 그것도 모자라 이젠 한 해 5조 원 이상을 요구한다. 최근 10년간 한국이 산 미국 무기만 7조 6천억 원어치다. 핵무기만 있으면 그 절실함은 떨어진다. 끝으로 미국의 해고산 약속을 믿기 어렵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는 한국이 공격당하는 즉시 미국이 핵무기까지 동원하며 도와줄 것으로 믿고 있다. 천만의 말씀이다. 1949년 미국과 유럽 국가가 나토 협정을 맺을 때 개별 회원국에 대한 공격도 나토 전체에 대한 적대 행위로 간주하고 공동 대응한다는 조항이 들어갔다. 그러자 미 의회는 외국의 전쟁에 자동 개입하는 건 있을 수 없다고 크게 반발했다. 결국 1953년 맺은 한미 상호방위 조약 3조에서는 한쪽에 대한 공격 시각자의 헌법상 절차에 따라 행동한다고 선을 그었다. 한국이 공격당해도 의회의 참전 반대 등을 구실로 얼마든지 빠져나갈 구멍이 마련된 셈이다. 게다가 트럼프는 며칠 전 우리가 지켜주는데도 동맹국들은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으며 때때로 나쁘게 행동한다고 비난했다. 이런 미국을 어떻게 믿나. 그간 핵무장 반대론자들은 두 이유를 들었다. 첫째, 핵 확산 금지 조약에서 탈퇴하면 국제사회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경고해왔다. 하지만 분위기가 달라졌다. 초강대국 미국이 용인하면 큰 탈 없이 넘어갈 수 있다. 둘째, 우리가 핵이 있으면서 어떻게 북한 비핵화를 요구하겠느냐는 반론이 있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북핵 제거가 불가능한 걸로 판명된 뒤에도 여기에 집착하는 건 어리석은 짓이다. 도리어 우리도 핵을 갖겠다고 밝히는 게 북핵 제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북한과의 평화 프로세스에 목맨 정부가 핵 개발에 나설 리 없겠지만 학계나 언론에서 이제 진지하게 다루어야 할 화두임은 틀림없다. 미국은 왜 한국의 핵무기 개발을 중단시켰나? 1998년 9월 28일자 경향신문은 한국이 1970년대 중반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다 미국의 압력으로 중단했다는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이는 비밀 분류에서 해제된 당시 주한 미 대사관과 미국 국무부 간의 오간 전문을 통해 확인된 것입니다. 공개된 문서에 따르면 박정희 당시 대통령은 프랑스에서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재처리 공장 도입을 추진했습니다. 또 로켓사의 미사일 고체 연료와 로켓 모터 설계 도입 계약을 맺는 등 발사체 개발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은 한국 정부의 두 차례 핵무기 개발 계획 포기를 종용했습니다. 1975년 헨리 키신저 당시 미국 국무장관이 주한 미 대사에게 보낸 전문을 보면 미국이 한국 정부의 핵개발 포기를 요구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의 핵개발은 인접국가, 특히 북한과 일본에 영향을 미친다. 또 소련과 중국이 북한에 대해 유사시 핵무기 지원을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와 함께 한국이 핵무기를 갖게 되면 한미 안보 관계에 불가피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국의 핵보유는 박 대통령이 미국의 군사력과 안보 공약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싶어하는 욕구로 발전할 것이다. 박정희 정부는 미국의 요구를 두 차례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1976년 초 미국의 차관과 직업보증을 통해 고리 2호기 원자로를 도입하는 협정을 맺고 핵무기 개발 계획을 보류했습니다. 추석 위성, 선물 대신 세일즈. 1998년 9월 28일 사회면에는 IMF 이후 첫 추석을 맞은 직장인의 서글픈 귀향 풍경을 담았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귀향 선물 대신 회사 재고품과 판촉물을 들고 고향으로 가겠다는 직장인이 늘었다는 겁니다. IMF 이후 구조조정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 조금이라도 실적을 올려보려는 직장인들의 안간힘이었습니다. 한광고 대행업체 기획팀 이모씨는 귀성 가방에 모가족 업체 카탈로그를 가득 채웠습니다. 광고주인 피혁업자가 도산하면서 광고비 1,000만원 대신 받은 가죽 가방을 고향 친척과 친구들에게 팔려고 한 겁니다. 기사를 보면 자동차 업체 직원은 자동차 카탈로그를 준비했고 한 의류업체 직원은 여름 재고 의류를 팔기 위해 고교 동창들의 연락처를 수소문하느라 바빴습니다. 모 자동차 회사 직원은 비누와 양말 세트 같은 선물을 구입했다고 하는데 이유가 절절합니다. 그는 이런 선물을 돌리면서 자동차 한 대라도 팔아볼 생각이라고만 했습니다.